지금 지방 부동산 시장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거의 고사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대책을 세웠습니다. 3천 가구를 매입하겠다. LH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지방 부동산을 좀 살려야 되겠다라는 안이 나왔고, 그리고 또 대출 규제를 지방 부동산에 한해서는 많이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 이런 논의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로 해서 지방 부동산이 나아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실. 다시 말해서 이런 노력을 해봤자 지방 부동산이 절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지방 부동산을 살아나게 할 수 있냐? 사실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취득세를 풀어줘야 됩니다. 취득세가 반드시 풀어져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시방편은 임시방편으로 끝내야 된다라는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매우 많이 폭등한 게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본질적인 이유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정책 실패가 기름을 부은 꼴이 됐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폭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이 폭등하게 된 부동산 가격은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빨리 어쨌든 이 불길을 잡기 위해서 취득세를 중과한 이런 안을 냈고, 그리고 결국 이 불길은 취득세 중과안을 기점으로 해서 결국 잡히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 중과안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매우 비상식적인 규제다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세금을 세 채 하려고 하면 얼마를 냅니까? 8배를 더 내라고 그래요. 그렇죠? 4채 살려고 그러면 얼마를 더 내라고 해요? 13배를 더 내라고 그래요. 이게 임시방편적인 제도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임시방편적인 거죠. 그러니 임시방편적인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거고,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면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런 것이 디폴트 값처럼 돼가지고 당연히 부동산 취득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상식적인 것에 같이 공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간 그 상황이 끝나게 되면 없어져야지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나온 지가 아주 오래된 얘기도 아닌데, 지금은 그 똘똘한 한 채가 와, 설마 이렇게까지 가격이 오를 줄이야 라고 다들 생각할 정도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만의 세상, 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게 만든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이게 바로 취득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30억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어요. 꽤 자금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30억의 자금을 가지고 내 집도 마련하고 뭐 투자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 생각을 하는 겁니다. 30억짜리 집을 한 채를 다 살 것이냐, 아니면 10억짜리로 3개로 나눠서 10억은 내가 살고 10억은 두 채의 집을 가지고 그리고 투자로서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30억짜리 집을 사는 거나 10억짜리 3개를 사는 거나 상승률이 같을 거다라는 전제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선택이 나은 거예요?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후자의 선택이 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30억짜리 집을 사서 이게 60억이 된들 뭐 그 중에서 일부만 떼서 쓸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는 점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더 돈을 써야 될 일들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아니 깔고 앉아있는 돈이 자꾸 올라가기만 해봐야 뭐 하겠어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모르겠지만. 그러니 10억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본인의 집에서 거주한다는 즐거움도 누리면서 나머지 2개는 투자용으로 나에게 어떠한 이득을 주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취득세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30억 몰빵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다 30억, 40억, 50억 이거 다 몰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분산을 하지 않습니다. 분산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겠어요? 물건은 별로 없고 부자들은 전부 다 몰빵하려고만 몰려들고 비상식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불길을 잡으려고 취득세를 강화했던 것이 불길은 잡았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니 더욱 불길이 커져버린 이런 형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이 양극화를 멈추려고 하면 취득세 중과를 없애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지방의 실수요자와 임대사업자에게 길을 터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의 대중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을 좀 싸게 또는 좀 더 좋은 거를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60, 70%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마련할까라는 거고, 이 내 집을 마련할 때 내가 혹시 크게 당하는 건 아닐까? 왜냐? 거의 내 전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당하거나 잘못 선택하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방에 살고 계시는데, 자, 이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을 거잖아요. 내가 내 집에서 거주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려고 하는데 내가 지방에 산단 말이에요. 그럼 지방 당연히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 집을 마련해야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련해집니까? 이게 마련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다고 얘기를 해요? 지방에 집을 사면 망한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을 살 수가 있습니까? 못 산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재산이 날아갈지도 모르고 또는 영원히 그 집을 못 팔지도 모르고 이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을 살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다는 얘기예요?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사놓고 본인은 지방에서 전월세를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취득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 임대사업자의 개념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한때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 마치 임대사업자가 집값을 올리는 주범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도 만들어졌었고, 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자라고 하면 어떻게 노력도 안 하고 그냥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놀부 같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임대사업이라는 것이 개인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냐? 사람들이 항상 변수가 있게 되잖아요. 인생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자리 잡았으면 거기에서 영원히 평생 살게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변수가 발생하고 이런 인생의 변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럼 그럴 때마다 매번 내 집 팔고 다른 집 사고 매번 이렇게 됩니까? 이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임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시장이라는 것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임대시장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정부가 그걸 다 컨트롤할 수 있냐? 그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시장이라는 건 매우 필수적이고 일정 부분은 독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방은 이런 변수가 없습니까? 지방도 계속 변수가 있잖아요. 지방에 산다고 해서 영원히 그 지방에 사는 것도 아니고 지방도 지방끼리 이동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변수가 당연히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가 필요해요? 임대사업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임대사업자가 진입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방 아파트 살 때 13배나 취득세를 내가면서 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득을 봅니까? 그런 이득이 될 수 없는 일인데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임대사업자에게도 길이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지방부동산은 어떤 꼴입니까? 실수요자도 외면하고 임대사업자도 외면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취득세는 풀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취득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있어서는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다 주택수에서 빼줘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부동산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지방부동산 이렇게 풀어주면 지방부동산 또 확 불길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또 우려하실 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이런 사이클들이 있어요. 한번 방향을 정하면 그 방향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 지방부동산에 대한 그런 규제들을 풀어줬다고 해서 절대 지방부동산이 과거와 같이 그런 불길이 일어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풀어줘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부동산은 좋아지느냐? 언제 도대체 좋아지느냐?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하실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한 얘기들을 쭉 살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거는 시장의 흐름으로 봐서 지방부동산이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정치권이 나서야지만이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지방부동산은 거의 바닥을 쳤다라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어떤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위험해질 수까지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도 이런 것에 대한 합의가 조금 이루어질 만한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면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만 더 인내를 가지고 정치권의 변화를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